이웃 뭐 이런 단어가 이제 제 꼬리표였고, 항상 뭐 고등학교 때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동네 분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저희 집에 항상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습니다. 집에 어린 시절에 가면은 뭐 쌀이 이렇게 놓여 있을 때도 있고, 뭐 감자 이런 것들도 동네 어르신분들이 놓고 가기도 하고 하면서 조금 많이 가난했던 것 같아요. 근데 도움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제 성격이나 이런 것도 조금 더 지기 싫어하고, 더 이상 제 스스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것 자체가 제가 용납이 안 되게끔 그렇게 성장이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더 이제 공부도 열심히 했고, 일도 더 열심히 하고 꾸준히 달려온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 대출이라는 것은 제 인생에서 쳐다도 보기 싫어요. 왜냐하면 대출도 누군가, 은행이라는 그 은행에 있는 돈도 꼭 누군가의 돈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빌려가지고 이자를 내는데 그 자체가 저는 용납이 안 되고 싫었어요. 싫은 거예요. 그냥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든 뭐 월급을 따박따박 모아서 이거 내 거야 이렇게 모아서 이걸로 집을 사든 내 책가방을 사든 뭐 자동차를 사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, 누군가의 돈을 빌려서 있을 수 없습니다. 그리고 누군가가 저한테 이런 대출과 뭐 금융과 관련된 거를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요. 그리고 알려주지 않더라도 뭐 어떤 신문 기사라든지 저기 인터넷을 찾으면 그런 내용들은 다 있었어요. 공부할 수 있는 자료. 그럼에도 제 성장 과정과 제 성격상 대출을 용납할 수 없었다. 그러다 보니까 뭐 대학교 1학년 때는 학비 등록금은 이제 옆집 아주머니가 빌려주셨죠. 근데 그거는 뭐 저를 빌려준 건 아니고 저희 어머니를 빌려줘서 어머니가 꼬어가지고 저를 대학을 보내줬고, 2학년 때부터는 제 스스로 했어야 되기 때문에 군대 갔다 와서 자, 그럼 생활비도 벌어야 됩니다. 그럼 학비도 벌어야 돼요. 그러면 이제 장학금 받으면 되는데, 일단 저는 거기에서 1년을 휴학을 했어요. 그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것으로 학비를 벌어놓자. 어차피 생활비는 학교 다니면서 알바해서 벌 수 있으니까. 근데 등록금까지는 쉽지 않잖아요. 그렇게 해서 1년을 날린 겁니다. 일하느라고. 예. 뭐 놀러하고 뭐 어학연수 간다고 휴학을 한 게 아니라 돈 벌려고 휴학을 한 거예요. 그렇게 1년 동안 돈을 벌어보니까 돈도 잘 벌었습니다, 사실은. 여러 가지 알바를 해서. 그리고 나니까 어느 선배가 학자금 대출을 알려주더라고요. 안 갚아도 된다. 졸업하고 회사 다니면서 천천히 갚으면 된다. 그런 게 있단다. 너 그런 거 해라. 그런 게 있냐. 대출에 대해서 아예 관심도 없다고 그때는 관심을 가진 이유가, 1년 동안 친구들은 다 공부하는데 저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잖아요. 일을 하고 그 시간이 제 20살 초반 때 너무 아까운 거예요. 그래서 이제 학자금 대출을 그때 사용했습니다. 그래서 사용해서 1년만 휴학하고 그 다음번 2학년, 3학년, 4학년은 번 것 플러스 학자금 대출을 이용해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. 회사를 취업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열심히 돈 벌어서 그 학자금 대출을 갚는데 열심히 했습니다. 단기간에 다 갚았죠. 그리고 나서는 이제 대출이 없었습니다. 뭐 집을 살 때도 없었고, 뭐 집을 살 생각도 없었고, 그렇게 지금까지 왔던 거고요. 지금 생각해보면 그 학자금 대출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마음 편히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고, 이런 저금리의 어떤 어려운 사람 아니면 기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당한 금액, 적당한 금리로서 적당한 기간에 그 사람에게 대출을 해준다는 거는 그 사람의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, 아니면 인생을 조금이라도 지금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사회에 어떤 꼭 있어야 될 기반 상품인 거죠. 대출이란 것은. 이것이 뭐 학생에겐 학자금 대출,
농사 짓는 분들에게는 비료를 산다거나 비닐하우스를 산다, 이런 데 필요한 대출, 사업가한테는 공장을 짓거나 사무실을 마련한다거나 인건비를 줄 수 있는 사업자 대출, 이렇게 다 갈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부동산을 사야 되는데 상가라든지 사무실 같은 것도, 아파트도 마찬가지죠. 그거를 100% 내 현금 주고 살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 됩니까? 무엇인가 해야 되잖아요. 살든지 사업을 하든지. 그러기 위해서 60%든 70%든 담보대출을 잡아줘서 담보대출을 해주는 거고, 이러한 대출의 세계가 이제야 이제 머릿속에서 깨우쳐진 거예요, 제가. 왜? 월급쟁이를 할 때는 오로지 월급이 들어오니까 그 돈을 가지고 오로지 내 거, 남한테 도움을 받지 않고 나 스스로 저축 열심히 하고 한 명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면 됩니다. 그런데 제가 퇴사를 하고 사업이란 거를 하겠다고 나오니까 모아놓은 돈은 한정적이고, 그 돈으로 수익이 안 나는 상태에서 월급 쭉쭉쭉 나가면요, 1년이면 그냥 다 끝나버립니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또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반복입니다. 어디 다른 일을 해야겠죠. 월급을 뭘 받을 수 있는. 그러면은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냐 이거죠. 새로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냐. 그럴 때 나라에서 정부 지원 자금이라든지 어떠한 경진대회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기업들에게 돈을 빌려주죠. 이런 게 제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서, 아, 이게 남의 돈을 빌리는 거를 너무 이렇게 죄스럽게 생각하거나 자존심이 상한다라고 인식을 했던 제 14년의 어떤 기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. 제가 그 판교에서 전세로 5년에서 6년인가 정도 산 것 같아요. 그 당시에 전세로 뭐 4억에서 5억 정도 주고 전세로 살았는데, 거기 판교 그 아파트 가격이 6억이 안 됐었습니다. 뭐 4억, 6억 뭐 이런 시절이었어요. 주변에서 많이들 사라고 했습니다. 근데 제가 미쳤냐? 내가 왜 은행 돈을 쓰냐? 나도 돈 있다. 내가 돈 있는데 왜 내가 은행 돈을 빌려가지고 그걸 하냐? 안 산다. 그랬습니다. 주택담보대출 받았으면 충분히 사고도 남았고, 제 전세자금은 일부 또 이렇게 다른 데 융통할 수 있는, 뭐 주식이라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죠. 지금은 뜻하지 않게 뭐 어떠한 여러 가지 작용으로 인해서 판교의 집값은 15억 이상 올라가고 있는 상태니까, 하여튼 그런 기회들, 대출이라는 것을 너무 멀게 느끼고 무서운 것이다, 나는 안 한다, 이러기보다는 대출을 사용해서 레버리지라고 얘기도 하죠. 자기가 갚을 수 있는 그 신용이 있고, 그 갚을 수 있는 그 현금 흐름이 있는 그 안전한 그 범위 안에서 대출은 충분히 사용하셔서 사업 자금으로 쓰시든지, 주택 마련을 하신다든지, 전세에 들어간다든지, 학자금을 쓰다든지, 재테크에 활용한다든지 반드시 활용하셔야 됩니다. 월급쟁이로 5년, 10년 다니신 분들은요, 소득세를 나도 모르게 아주 꼼꼼하게 1원까지 다 해서 다 이렇게 자동 납입됩니다. 그게 다, 그 돈들이 다 모여서 다 우리나라 국가 경제가 돌아가잖아요. 우리나라 정부가 돌아가는 거니까 열심히 산 겁니다. 저 떳떳해요. 14년간 정말 열심히 살아서 세금, 지금도 물론 세금도 내고 하지만, 지금은 이제 사업을 하니까 월급쟁이 때 모르는 것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. 그러니까 월급쟁이 때 얘기하는 겁니다. 많이 몰랐어요. 월급만 받았기 때문에. 그래서 지금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학생, 자영업자분들, 그 다음에 월급 받으신 분들은 꼭 시간을 내셔서 내가 내 신용도 안에서 내가 이자를 갚아낼 수 있는 그 능력 안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이 무엇인지를 꼭 공부하시고 물어보시고 하셔서 그걸 꼭 활용하시면 좋겠어요.
그거를 해가지고 진짜 뭐 이상한데 엉뚱한 데 쓰시면 안 되고요. 진짜 내 자기 개발, 내 두 번째 인생을 위한 준비, 그러죠? 뭐 조그만한 사업을 해보신다든지 아니면 조그만한 재테크를 시작하신다든지 그리고 그 이자를 내가 갚아 나가면 됩니다. 더 열심히 살아요, 그렇게 되면. 그렇게 하시면 정말 좋겠어요.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미 대출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입니다. 대출 없이는 절대 사업을 못해요. 네. LG, 삼성, 뭐 네이버, 카카오 아마 어마어마한 빚을 떠안고 있을걸요? 공장 짓고 뭐 건물 4억 짓고 이러는데 자기 돈 갖고 할까요? 아닙니다. 다 대출입니다. 심지어 지자체 정부에서도 더 사업하라고 더 좋은 조건의 금리와 더 큰 대출을 합니다. 왜 그럴까요? 일자리 창출, 네,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선순환으로 돌리는 거죠. 그래서 우리 월급만 받고 계시는 분들, 특히 그러면서 대출은 나는 무서워서 겁나서 이러시는 분들은 꼭 저와 같은 14년 동안의 그런 무지했던 그런 세월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. 지금 이런 영상을 찍으면서 옛날 기억을 돌려보면 정말 그 대학교 휴학하고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진짜 별의별 걸 다 했거든요. 그렇게 돈 벌어서 공부했던 제가 학자금 대출로 3년간 편하게, 그나마 편하게 생활비는 벌어야 됐지만 공부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. 포기하지 않고. 아직도 이 학자금 대출이라는 게 우리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겠죠. 그런 분들이 공부해서 취업해서 학자금 갚고 또 월급쟁이가 돼서 소득세를 내서 또 나라에 들어가서 학자금을 들어가고, 그러니까 저는 사실 14년간 세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그 학자금 대출 받은 거에 대한 어떤 그 감사함에 보답은 한 것 같아요. 지금도 더 많은 제가 운영하는 법인을 더 키우고 일자리 창출하고 법인세 내고 뭐 그쵸? 저희 회사에서 직원들이 이제 하면 또 소득세도 같이 내니까 그런 거에서 다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나름대로 사회에 기여하고 계십니다.